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날씨는 어저께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 딱 열어도 추운 거가 많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데 크립토 마켓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확신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CM이라고 위에 써있고 BTC USD라고 여기 써있는데 점점 곡선이 지금 볼륨량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is probably nothing이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트위터에서 인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걸 썼어요, 이 글자를.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1월달부터 지금까지 아마 사실은 정고점을 갱신한 건 사실인데, 이거는 2019년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여드렸고, CME에서 이제 지금까지 거래량이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8만 개 정도 그랬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크립토 도 것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젠 같은 경우 이 친구가 이제 2월 8일날 이거를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24일이니까 지금까지 아마 야금야금 매수를 했겠죠. 타짜니까.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자기는 여기 보시면 200K 사토시에 자기 이거 팔라고 한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조금 갖고 있긴 한데, 어쨌건 장투에도 괜찮은 코인이긴 해요. 근데 시세 상승폭이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꺼지고 이런 게 좀 많이 진폭이 좀 큰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트윗을 이제 올렸어요. 갑자기 이게 한 1시간 전에 올린 건데, 어쨌든 매도를 걸어놨을 거예요. 이 지금 200K라고 하니까 아마 19 정도에, 아마 190 정도에 아마 걸어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보다는 한 25% 정도 윗가격이거든요. 30% 정도. 그래서 한 2, 3일 내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삼성 모바일폰 갤럭시 S10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고 열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이게 사람들한테 상용화가 되고 쇼잉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 게 점진적으로 나와야 결국에는 시세 상승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존버하거나 계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거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삼성에서 던져준 건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달러냐 BTC냐 어떤 거에 더 값어치를 많이 두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2674명이 17시간 전에 이거에 투표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BTC 쪽에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59%가 BTC 쪽에, 그리고 달러 쪽에 41%. 그래서 현금화를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가 트레이딩 하는 자금 중에 25%에서 30% 정도는 항상 뒤로 빼두세요. 설상 내가 그 코인을 못 샀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거를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해서 항상 그렇게 두시면, 나중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폭락장이 올 때는 그 현금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괜히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해요. 욕심이 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장기로 보면 더 이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고, 우리 그냥 현물 경제에서 노예 생활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토탈 마켓 캡이에요. 크립토커런시 토탈 마켓 캡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오르고 만약에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면, 여기서 3월을 넘어서 4월 달까지 이제 뭐 급등락은 있겠지만, 등락이 반복을 하겠지만 4월 말까지 30% 이상은 마켓캡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예측을 한 건데,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4월 말이죠. 에이프릴 전까지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도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고, 각자의 판단이죠. 물론 근데 홀딩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트위터 중에, 이 사람도 좀 참고를 제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잠자는 스케줄이 좀 많이 변하고 있대요. 지금 부정적으로 잠을 잘 못 잔대요. 자기가 느꼈을 때는 알트코인 마켓이 지금 불리시 쪽으로, 지금 상승장 쪽으로 점점 상승세가 온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런 패턴을 갖는다. 예? 근데 밑에다가 또 누군가가 댓글을 썼는데 자기도 똑같다. 예, 자기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진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밤에 좀 자다 깨다 이렇게 될 날이 좀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은 행복한 날이죠. 예, 그런 진짜 봄꽃이 펴가지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좀 빨리 움직일 거예요. 우리보다 약간 진짜 전문가니까.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전문가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뉴스는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 곡선의 가격대가 상승 곡선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때문에 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더 가격에 대해서 롱 아니면 숏에 관해서 지금 많은 엇갈리는 그림들이, 안 좋은 그림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 글을 읽어봤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더리움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를 되게 많이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포크는 더 작은 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이후로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는 이더 발급과 포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높은 발급을 하게 될 포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크는 이더 발행을 11월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이번에 30%론가 아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워드 되는 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밤감기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밤감기라고 딱 말은 못하지만 수익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비유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사실 줄어드는 거죠. 내 보상되는 게.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가격 상승해 줄 수 있는 그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패턴은 그거를 전후로 인해서 이제 세력들이 상방에다가 많이 걸어놓은 거를 밑으로 떨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도 야금야금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그리고 이거 만약에 하드포크가 날짜가 딱 정해지고 시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덜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내가 더 많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에 팔 거야, 150에 팔 거야. 이 마음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단기로 살짝만 그렇게 하실 분들은 조금의 이득을 약간 덜어내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전후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삼성 갤럭시 S10에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삼성 지금 비트코인하고 어떤 암호화폐에 관해서 추가를 시킨 게 그게 구세주냐.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여기서 논한 몇 가지 기사가 있어요. 이 모바일 폰을 만약에 출시가 돼서 사용을 많이 하면 이거에 관해서 사용하지 않던 사람도 지금보다 더 많이 사용을 저변 확대가 많이 될 거다라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기기에 지갑 저장 기능을 탑재하면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암호 지갑의 수는 약 3,200만 개입니다. 지갑을 출시함으로써 삼성은 거의 즉시 존재하는 암호화 지갑의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저변 확대가 급속하게 두 배로. 근데 제가 갤럭시 S10에 관해서 찾아봤는데, 이번에 출하량을 1차로 이번에 생산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4천만 대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팔릴지 아니면 재고로 쌓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S9을 쓰는 사람이 3,200만 명 정도 되고 4천만 대가 이번에 출시가 되면 매스컴하고 아마 대대적으로 페이 결제 시스템하고 암호화폐 지갑하고 만약에 그 플랫폼이 연동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보다 가격 상승세가 더 많이 일어나고 붐업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정고점을 갈 거다 못 갈 거다 지레 짐작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지금 어불성설이고, 홀딩을 해서 이번 연도 잘 이끌고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손을 강제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업계의 선두주자이며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1위이고 2번이 두 번째가 화웨이고 세 번째가 애플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애플이 1위였잖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삼성하고 지금 화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지금 추가를 한다, 그거에 관해서 뭐 프로그램적으로 뭔가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차후에 뭐 하드웨어 월렛을 거의 다 도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 2위 업체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뭔가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 3위인 애플 같은 경우는 5G 시장에서는 2020년에 신제품을 출시할 거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자산에 관해서는 추가하는 거는 아마 당연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을 베이스로 한, 여기 디센트라이즈드 써있는데, 탈중앙화 거래소가 플라즈마를 기본으로 한 사이드 체인 트레이딩 플랫폼이 런칭이 된다. 이거에 관해서 이제 뭐 발표가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플라즈마가 주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체인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리뷰제이의 최근 간행물 자신의 플랫폼은 특별하기 때문에 기능은 낮은 대기 시간 거래, 빠른 속도, 그 이외의 구조의 굴러온 플라즈마 사이드 체인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사이드 체인 사용의 이점은 매우 분산된 다른 교환기가 달성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즈마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오미세고잖아요. 그래서 오미세고는 역동성 있게 바이낸스만큼 뭔가 마케팅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조용조용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애들이 나중에 발광하면은, 비트코인 캐시가 나중에 발광하면은 그런 애들이 원래 더 발광해요. 더 난리쳐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지켜보시면 아실 거고, 플라즈마에 관한 거, 그래서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런칭된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테스트넷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테스트넷이란 그런 얘기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런칭을 시켰죠. 그래서 어떤 이 흐름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본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버스럽 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역 내 4개의 암호화 사업 운영 허가 취득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왜 일본이 태국에 가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운영 허가를 취득을 할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는 분명 아니에요. 근데 동남아권 중에는 그래도 베트남 이외의 광호 중에 강호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맹주일 수도 있고, 베트남은 아니지만 일본 자본이 예전서부터 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태국이란 나라에. 그래서 오미세고도 테스트를 거기서 많이 거치잖아요. 그래서 오미세고 하면 동남아를 위한 어떤 그런 코인이다, 그런 파이낸싱 시스템을 구현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추측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네오다 그러면 뭐 가나에서 뭐 차리티를 한다, 뭐 자산 뭐 바자회를 연다, 아니면 뭐 가나에 가서 뭘 한다, 남아프리카에서 뭐 한다, 그러면 네오가 실질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건데, 왜 번외 사이드에서 그렇게 자본을,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못 사는 나라, 약간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그런 데 가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국 중심으로 나중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미세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본 프로젝트 네미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아마 결국에는 일본 내로 올라가서 은행들하고 아마 연관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도 지금 중심되게 중국 내에서 뭐 블록체인을 규제한다, 그래서 뭐 안 오를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 보여주잖아요. 시세가 그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졌으면은 미국 코인만 올랐던 게 당연한 거죠. 왜 리플하고 예를 들어서 스텔라 루멘만 오르고 나머지 코인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중국 코인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있어? 그거를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코인이다, 뭐 미국 코인이다, 이거를 나누지 말자는 거죠. 나눌 필요가 없어요. 뭐 스마트머니가 예를 들어서 자본이 어떤 국가와 국가를 이동을 할 때 단 1%, 0.1%라도 이득이 있으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무슨 피부, 인종, 색깔이 무슨 뭐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스마트 머니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노릇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세뇌시킨 거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할 뿐이고,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인디안 무역협회에서 나스컴이라는 거를 이제 런칭을 했다. 그리고 이게 암호 자산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합법화한 거고, 그거를 법제화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인도는 암호화 블록체인 커뮤니티 핵심이의 관계자들과 신속하게 협조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규정 및 확실성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제한적인 규제 환경으로 인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투자 기회가 인도의 신생기업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규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싱가포르, 영국, 말타 등 다른 국가로 자국 시장에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규제안이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말타로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거를 규제안에 관해서 내놨다, 공식화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아직까지 공식화해서 표명 안 한 나라들, 우리나라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는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김정은이 하노이행 열차 행군, 편의, 시찰, 철도 연결 고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동식 집무실 같은 전용 열차 편리함과 업무 연속성 보장, 중국, 베트남 지방 직접 볼 기회, 북중 철도 대륙 연결의 의기투합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결도 공식화 선언을 해준 거고, 사실은 전 세계에 이거를 쇼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베트남뿐만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1대1로가 사실은 유럽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터키란 나라예요. 예. 터키의 이스탄불이 원래 마지막 종착역인데, 거기 근방에 보면 하나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 또 하나 짓고 있어요. 그거랑 열차랑 연계를 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물건을 찍어내고 그 물건들이 유럽으로 전파되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동아시아, 오세아니아나 아니면은 뭐 미국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약간 그런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은 결국에는 중국이 가져갈 게 많죠.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그래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누구를 시켜서 아니면은 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저는 자본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유혈 사태 군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과이도 국회의장 군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그래서 이거는 24일날 나온 뉴스가 아니라 23일날 나온 뉴스인데, 이게 사실은 과이도하고 아직까지 마두로하고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군 자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실 이 정책도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럽이 이번에 만약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지금 프렉시트가 발생되고 독일도 유럽 내에서 만약에 그 전체적으로 와해가 되는 어떤 그런 무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로라는 통화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옹호하거나 그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삼을 수 있고,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건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의도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 가격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이런 유혈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로 확산이 앞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2의 시리아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이 돼서 미국도 개입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거나 쿠데타가 발생한다거나 세력 다툼의 하나의 어떤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의 어떤 그런 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사태가 있어서 뭐 대시를 많이 사용하네,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뭐 수용을 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더 확장된다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그게 남미 전체로 확전될 거예요. 멕시코나 브라질 쪽으로 다 마찬가지로. 향후 이제 지켜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GSM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게 개최가 돼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는 미리 다른 데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거는 샤오미하고 LG U+하고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어떤 그 전자제품 회사들도 많이 참가를 하는데, 이 기간에 이더리움 콘스탄티노플도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시 측에서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쯤에 발표돼 있고 삼각 수렴하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돼. 그게
내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예요. 예, 잘들 기억들을 해보시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7자리로 늘린 새 자동차 번호판 9월부터 보급, 홀로그램도 삽입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유럽 번호판 디자인과 유사, 2억 개 이상 번호 추가 확보, 국토부 번호판 기준 확정고 시, 색상, 숫자, 글자 크기 모두 확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번호판을 왜 갑자기 바꿀까요? 이거는 뭐냐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유럽이 예전에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장벽을 없애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유럽 번호판 같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인 것 같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EU가 미국 자동차 관세에 보복 준비 중, 제록스 등 거론, 미국산 석탄 자동차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웬 뚱딴지 같이 갑자기 유럽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미국에서 독일하고 프랑스에다가 관세를 때렸어요. 예. 근데 가장 큰 거는 독일에 자동차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다 이런 식으로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예, 미국 기업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이란 나라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들이 대미 자립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친미에서 반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파악들을 해보시면, 연결 구도에 관해서 파악들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존에는 미국하고 약간 결탁된 관계, 끈끈한 관계 그거였는데, 결국에는 1대1로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유럽에 대한 많은 물동량이 오가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수입에 관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하고 유럽이 서로 쌍방 간에 관세 부과를 이렇게 해서 무역전쟁이 발생이 되잖아요. 중국 말고도. 결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거 빼고, 예, 어떤 실리적인 걸 봤을 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통짜로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북하고 이렇게 통짜로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경제적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금 살짝살짝 북한에도 연락을 하고 우리한테도 꼽사리 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뉴스들을 보셔가지고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단절을 시켜 놓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것도 차후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지진이 나고 그럴 확률이 2025년까지 높은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급속도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또 일본이란 나라예요. 지금은 잘 살고 뭐 그러긴 하지만 향후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보시면 아시고, 예, 암호화폐도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남미에서 많이 발생되고 유럽에서 많이 발생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동아시아 빼고는 좌우로 아마 흔들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들도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면 현물경제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용화해서 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거지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거지 추측 뉴스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잘 홀딩들 하시고 오늘도 날씨가 좋은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